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 채널의 김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판된 2018년도 9월 7일에 출판된 베스트셀러 부동산 왕초보 부동산 경매 왕의 저자이면서 경매 공매 가이드의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해서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울 강남은 1960년도에 급격한 서울 인구 유입의 결과물입니다. 초기에는 공무원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또 공공기관의 토지를 강매했었어요. 우리 그때 그 뭐죠 그거 무슨 드라마죠? 해리가 나왔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응팔 이런 데 보면은 그 시대에는 그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강북에 사시던 분들이 강남에 울면서 이사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한강변의 아파트는 준설한 강모래로 지었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저명 고위 인사들에게 반값에 분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북 명문 학교도 모두 강남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파락군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인 이 학원가 대치동. 강남이 오는 날에 강남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강남의 강남의 생부는 어차피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가입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은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의 희소성이 더 강하게 확인되면서 강남 아파트는 지금이 제일 싸다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8곳 후보 또 더 강력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보유세 종부세 대출 옥죄기 등등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했던 정부 정책을 믿고 2년마다 재계약이나 이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참고 전세로 2년 더 살아보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미룬 사람, 또 너무 섣불리 팔아버린 사람, 이래도 저래도 후회가 많이 남는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여건은 나빠졌지만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8%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1년 전의 조사 때보다 0.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앞서 가난하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강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 영화 내부자들 상류사회 이런 것들 보면은 부자들은 돈만 숭배하고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자라고 무조건 미워하고 부자는 돈만 아는 그런 속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그걸 누릴 권리가 있고 존경을 받아야 되죠. 부자라고 다 금수저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자라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 머니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모에 대한 교육 또 내지는 교육 환경,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 환경들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을 대한 열망이 약하면 돈 벌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안타깝게도 많이 느껴봤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인 선택을 여지없이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실 두렵지만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고 목표를 가져야지 부자를 미워만 해서는 나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세워야지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 어떤 스토리를 스펙타클하게 끌고 가려고 다룬 부자의 이미지가 다 전체 부자가 아니다라고 꼭 말씀드려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 정말 해드리고 싶고요.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냥 자유만 없는 게 아니고 몸의 자유만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저도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 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드니까 아유 하지 마. 이게 점점 가버리면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 그게 나가 돼버리는 게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부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열망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그 기회를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서울의 총 가구수는 지금 420만 가구수입니다. 서울 내 아파트는 약 160만 호로 서울 인구의 약 4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내에 250만 가구 이상이 우리가 선호하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도권으로 빠진 사람까지 감안하면 서울은 공급 물량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아파트 값이 조금만 빠지면 수도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의미죠. 간혹 뉴스에서 전국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내릴 것이다. 내릴 수밖에 없다. 전국의 미분양이 이렇게 텅텅 빈 집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마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체 공급 물량 나누기 전체 입주 물량을 계산하면 당연히 집값이 내릴 것 같죠. 미분양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안 내린다니까요. 그 미분양은 그 미분양 그대로 두고 빈집은 빈집대로 두지만 서울 아파트는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마치 그 서울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거에 전국의 미분양하고 갖다 붙인다는 거는 논리의 비약이고 사실 말이 안 돼요. 울릉도에 타워팰리스를 지어놓고 거여준들 자기의 직업과 자기 생활 터전을 버리고 그 집만 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2년 전에 유튜브에 폭락설이 아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그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나는 집값이 내리길 원하니까 그 얘기가 더 귀가 쏠깃하는 거예요. 대폭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디안들 기우제 지내듯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인디안처럼 계속 폭락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어서 더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는 아닐 수 있다. 정보가 많지만 많은 정보 중에 걸려듣는 힘은 내가 길러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버는 수입과 투자 수익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하자면 입신양면 출세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버는 돈만 갖고는 그게 안 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도) 서울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년 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 10명 중에 6명 61.1%가 아파트를 말했고요. 10년 후에도 당신은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냐 할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59.7%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작년에 정책 나왔을 때 저는 사실 그 뉴스들 보면서 무슨 마녀사냥을 보는 것처럼 무슨 갭 투자하는 사람들 다주택자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 올해 삼성에서 사람을 안 뽑아서 우리나라에 뭐 실업률이 높다. 이런 그 뭐라고 하지? 말을 사는 사람과 그 말을 좀 믿는 사람은 저는 좀 어떻게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도시 기능이 마비될 이
2040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30%가 도시 기능성을 상실할 거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비용은 들어요. 사람이 안 살든 많이 살든 도로나 사회 기반 시설, 공공시설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줄어들면 그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는 어디를 합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섣불리 누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동대문, 제기동. 예를 들어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서울에 왜 빈집이 늘어나나 가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 이거는 동네 전체가 바뀌지 않고 이 집만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 댈 수도 없을 뿐더러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때 그 집이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집을 헐고 나대지를 상태로 놔두면 재산세가 더 나온다고 해요. 돈 들여서 집을 헐 필요가 없죠. 그러니 빈집이 늘어나는데도 서울 집값,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은 안 내린다. 전국에 미분양이 많은데 서울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빈집 많은데 아파트값 내릴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편승하지 마시라고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8년도에서 2003년도에 부동산 경기 살린다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해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정치 재료가 돼버린 지 오랜데요. 정책을 많이 내놓아서 망쳐버린 대표적 케이스가 이 교육하고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어설픈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경매 정보를 자주 보시고 궁금하면 기록하시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투자법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유튜브에서 뭐 콕 집어주더라 여기 사라더라 그런 방식으로 투자는 자기 실력을 맷집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남아도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경매재테크를 잘하려면은 관찰력, 상황 판단력, 임기응변 또 거기에 베팅할 수 있는 배짱,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고방식 등등의 자기만의 어떤 장점이 있어야 돼요. 누가 콕 집어주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방송에 나오면 아 대표님 유망지역 집어주세요. 어디가 돈 될까요? 그런 식으로 투자 접근하면 자기 맷집이 길러지기가 어려워요. 시장은 언제나 곡절과 리스크의 연속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이슈 하나를 뛰어넘으면 불경기라는 이슈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언제고 한 번도 평안하고 집 사기 딱 좋은 시절은 결단코 없었어요. 상승장에서는 추격 매수하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이 더 어렵습니다. 왜 국가에서 양도세까지 감면해주면서 집을 사라고 했겠어요? 하락장에 사람들이 안 나서니까 정책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반토막 나면은 엄청 사기 쉬울 것 같죠? 막상 안 그래요. 사람 심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처럼 정책의 뜻은 좋지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었고 사실 예상했었어요. 지난 방송 보시면 2017년도 8월달쯤에 방송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가 그렇게 안 내렸다. 핵심 지역하고 외곽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격차 벌어지고 있다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8년을 장기 임대에 공유하면 중공공임대죠. 말하자면 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그 골자인데요. 집값이 올라야 양도세를 내는 거죠. 양도차익이라는 거는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낼 게 없죠. 그러면 8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건데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은 이번 정책의 골자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8년 후에 집값 오를 거고 어디가 더 오를 거라고 역으로 어떤 정보가 하나 생긴 거하고 똑같은 결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은 많은 초보자들이 낙찰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안 내는 것이 눈에 띕니다. 초보들은 지분 매각 같은 데서 돈을 날리고 고수는 지분 매각에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대출이 잘 나오고 현금이 많이 안 들고 인수 권리가 없는 물건은 지금도 치열하고 이전에도 치열했습니다. 초보자들이 그 랠리를 통과해야 돼요. 처음부터 특수물건을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이전처럼 감정가에 몇 프로씩 비용 주고 컨설팅을 받기보다 셀프 경매 또는 고수가 되고 싶어서 제 방송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익률도 적고 낙찰받기 어렵고 낙찰받아도 낙찰받기도 치열하지만 이 장이 항상 지금만 생각하지 말아요. 다음을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그리고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경매 정보를 봐야 된다. 뉴스는 사실 말이 뉴스지 미래의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뭐라 어떻게 됐다더라 얘기해주지. 그런데 교통사고 난 것들 사실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런 영상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사실 사고 당한 가족들도 있고 운전하면서 사실 좀 저는 그런 영상 보면 운전할 맛이 떨어져서 잘 안 보는 편이고 또 어린애들도 본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19금을 9시 뉴스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화면이 너무 자극적이고 가면 갈수록 왜 드라마를 19금 걸면서 9시 뉴스 19금 안 거리지 모르겠어요. 특히 좀 인지 능력이 생긴 초등학생 4, 5학년 요런 따위 때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뉴스 화면을 9시에 틀어놓고 온 가족이 보는데 거기서 뭐 오토바이 사고 나서 뭐 사람 막 차 찌그러진 거 막 문에서 막 가위로 자르는 거지 뭐 그런 거 영상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했죠. 그렇지만 운전 잘해서 집에 돌아온 사람은 뉴스에 안 나오고 항상 문제가 생긴 사람만 뉴스가 나오죠. 지금도 부동산 관련 뉴스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일부분이지만 자극적인 거를 많이 다루는 게 요즘 뉴스의 특징이고 심지어 뉴스는 미래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이렇다더라. 지금 여기 사람이 몰렸다더라. 이거는 지나간 거를 빨리 얘기해 주는 거죠. 미래 얘기를 뉴스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문가가 이랬다더라. 우리의 그 판단이 아니고 그 전문가를 불렀는데 그 전문가가 이랬다더라.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소위 좀 시청률을 끌기 위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시장은 돌고 돈다.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힘을 길러라. 콕 집어주는 쪽집게. 우리는 너무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 서울 아파트값, 강남 아파트값 이렇게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원하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부족하니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안 오르니까 원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죠.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는 동안에는 아직 부동산 그 새로운 대책이 발표 안 됐는데 대책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평상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이 서민들은 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왔는데 현장에 어떻게 반영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책이 다시 나오면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 초년병들 너무 낙심하시는데 나는 집 못 산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만 집이냐.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다양한 부동산들이. 그거를 살라고 했는데 안 사겠다, 못 사겠다, 분노가 치민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경매를 배워놓으면 기회를 찾다 보면 시장은 돌고 도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